2013년 5월 25일 북인도 라다크에서 열린 인도에서 가장 큰 행사인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에 수석 귀빈으로 초청된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관례적으로 세계적인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나 림보체 등 불교계의 큰 어른들이 귀빈으로 참석하는 자리에 초청된 한국인은 바로 원불교의 박청수 교무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여 년 뒤 2024년 11월 9일 의왕의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한센인 시설인 성 라자로 마을에서 열린 제54회 라자로의 날 행사에서 휠체어를 타고 머리에 쪽을 곱게 진 할머니 한 분이 감사패를 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950년 한센인들을 위해 설립된 이곳에서 10년부터 50년까지 봉사기간에 따라 70여 명의 봉사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이날 50년 감사패를 받은 사람은 딱 한 명, 87세의 박청수 교무였습니다. 성 라자로 마을의 한센병 환자들은 우리 천주교에는 박애가 있는데 원불교에는 박박애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녀의 사랑에 감사를 보냈습니다. 천주교에서 운영되는 성 라자로 마을에서 감사패를 받은 박청수 교무의 종교는 원불교입니다. 종교를 초월한 그녀의 봉사는 이곳에서뿐 아니라 60년 가까이 55개국의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 곳에서 행해졌고 그녀는 코리안 마더 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녀는 1956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원불교에 출가해 교무의 길을 걷게 됩니다. 남원에서도 한참 들어가는 산골 마을에 살던 산골 소녀에게 원불교 교무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어머니도 시집가지 말고 더 넓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위해 일할 것을 권했습니다. 박청수 교무는 어머니의 기질을 빼닮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사위 절 받고 싶은 생각 없으니 더 좋은 길로 가라며 그녀의 어머니는 두 딸을 모두 원불교에 출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딸들의 회갑에는 너희는 자식도 없으니 내가 준비를 했다며 2천만 원을 내놓으셨다고 합니다. 물론 그 돈은 박청수 교무가 캄보디아의 지뢰제거 비용과 어머니 이름을 딴 교당을 짓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처럼 그녀도 거침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완전연소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의 수많은 종교들 중 원불교의 교세는 타 종교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이고 국제적인 사회사업을 할 만한 여력도 크게 없지만 그녀는 자신을 연료 삼아 완전연소의 봉사일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봉사를 위해 교단의 도움도 받지 않았고 누구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녀와 인연이 되어 도움이 필요한 곳이 보이면 직관적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먼저 돕기로 결정한 뒤 도울 방법을 찾곤 했습니다. 그리고 도울 상대가 정해지면 뻔뻔하게 그러나 밉지는 않게 주위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팬이자 후원자가 된 사람들은 온 정성을 다해 봉사하는 그녀에게 감동해 종교와 관계없이 후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그녀가 세우고 2007년 정년을 맞은 강남교당에 있을 때 친했던 소설가 박완서 작가는 강남교당 교도들이 화수분이냐 라며 애정어린 투정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님도 매년 박청수 교무님의 생신 때면 라자로 마을을 방문해 선물과 용돈을 나누셨다고 합니다. 그녀는 만약 회의를 거쳐 이런 일들을 했다면 단 두 나라도 돕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온정의 저수지가 마르지 않도록 물줄기를 대준 수많은 후원자들이 없었다면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겸손의 말을 남겼습니다. 주의를 감화시키고 후원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녀의 힘은 그녀의 봉사 반경을 점점 더 넓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름도 생소한 히말라야의 라다크의 학교와 병원을 짓고 운영비를 보내주고 있으며 홍수로 피해를 본 북한 주민들을 돕고 미얀마의 196개 마을에 식수 공급을 위한 펌프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돈이나 물품이 모이면 모아서 필요한 곳으로 보내고 헌옷이 모이면 달여서 보냈습니다. 학교를 짓고 유치원을 지으며 전 세계 55개국에 자신을 완전연소하며 봉사의 일생을 살았습니다. 15만 벌의 옷과 비료와 쌀 등을 북한 조선족 고려인, 시각장애인, 저소득층 어린이, 북향민 등 국내외 소외계층을 위해 나누었습니다. 아프리카 15개국에는 약품을 보내고 캄보디아에 세운 무료병원에서는 이미 30만 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했으며 히말라야의 라다크에는 종합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국내외에 세운 학교만 해도 전국 최초의 학력인정 대안학교인 성지송학중학교와 용인의 헌산중학교 그리고 탈북 청소년을 위한 한결의 중고를 비롯해 9곳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의 공로로 각 나라들로부터 수많은 상을 받았고 그녀가 받은 상금은 다시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녀가 후원금과 상금, 강연료, 인쇄 등으로 모아서 기부한 금액만 35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박청수 교무는 2010년 97명의 국내외 인사들의 추천으로 노벨 평화상에 추대되어 최종 후보자 명단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해의 노벨 평화상은 천안문 사태로 중국 인권 문제가 부각되어 중국의 반체제 인사 류사이보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024년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대시 달케 두카모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회 국내외 인사 44명은 노벨 평화상 후보로 박청수 교무를 다시 추천했습니다. 이번에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그 어떤 노벨 평화상 수상자보다도 묵묵하게 자신과 자원봉사자들만의 힘으로 세계 곳곳을 누비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2007년 용인의 살림집과 법당을 겸하는 삶의 이야기가 있는 집이란 이름의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에는 그녀가 지난 시간 50여 개국을 다니며 외국에서 가지고 온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힘든 봉사활동의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자신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세계 곳곳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이 죽으면 모여질 부의금도 모두 그 사람들을 위해 쓰일 거라고 말하는 그녀는 진정한 완전연소 봉사자, 마더박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그리고 댓글은 제작자에게 무엇보다 좋은 격려입니다.